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기획 조력자 비빌언덕입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가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실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꿀팁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두 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셨고 실제로 이제 두 분께는 제가 미리 첨삭된 자기소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25세 남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단을 준비하시는 학생입니다. 질문 항목이 총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실습 희망 분야에 지원한 사유, 그리고 2번이 전공 이수 과목, 3번이 주요 활동 사항, 네 번째는 사유 활동 경험 시 갈등 해결 사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추가 희망하는 제출 내용 작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자율 작성인데 예시로 보면 이제 뭐 자기소개나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으라는 거거든요. 보고 나서의 첫 느낌은 굉장히 좀 사악하다. 거의 이제 자기소개서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질문 항목이 다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제가 어림짐작이지만 아마 첫 번째 항목인 이 지원 동기, 어떤 회사를 막론하고 자기소개서에 거의 꼭 등장하는 질문이잖아요. 아마 이 질문의 첫 문장을 쓰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지원 동기부터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지원 동기를 너무 솔직하게 쓰자면 주는 월급이 괜찮아서 복지도 괜찮은 것 같고 밥 굶지 않을 것 같아서 냈습니다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냥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걸로 어떤 소신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저의 팁은 지원 동기나 뭐 입사 후 포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주장이 담긴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일단 맨 뒤에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건 무조건 팩트가 포함된 내용이어야 된다. 이 두 번째의 전공 이수 과목,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주요 활동 사항, 거기서 발견된 자신의 캐릭터를 좀 더 구체화한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4번, 5번을 써 내려가신다. 가장 쉽게 풀릴 수 있는 항목부터 찾아서 먼저 쓰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날 거고 드러내야 될 역량 같은 것도 조금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습 희망 분야 지원 사유를 과감히 건너뛰고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공학개론, 위험관리론, 공정안전관리를 통해 산업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과 이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활동 및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전방지공학과 전기방폭공학을 통해 전기적 위험과 그로 인한 사고 사례를 학습하며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기계공학개론을 수강하고 기계안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이번 학기에는 안전관리론, 기계설비 안전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바꿔봐야 될까요? 표현 중에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번 학기에 더 배우고 싶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어미를 좀 바꿔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문장이 또 긴 것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연구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아마추어라는 걸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듯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재밌죠. 이제 네. 책을 읽는 방법을 배웠다. 뭔가 제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남이 하는 연구 방법을 지켜봤다. 요 정도의 굉장히. 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또는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써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번 학기, 이번 학기 이런 표현도 사실 저번 학기, 이번 학기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 시점을 추론하기도 힘들고 표현 자체도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정도로 이제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뭐 4학년이 되어서는 뭐 요 정도로 이제 좀 순화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빼는 것도 방법이죠. 또 하나 부족한 점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주제 문구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이 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주제 문구를 뽑을 때 어떤 점을 좀 주제 문구로 써야 될까요? 일단은 짧게 써야 되고요. 문장 형식보다는 제목 느낌으로 그 소제목 하나만 보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서문으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꼭 쓸 필요가 없고 네. 뭐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비유를 많이 쓴다거나 함축적인 표현보다는 네. 본인의 소신이 좀 얹어진 그 정도의 문구를 뽑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된 문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방폭 공학부터 기계 설비 안전까지 이론 마스터. 많은 이론을 이미 공부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살 수 있도록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산업활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첫 문장에 불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전공학과 위험관리 이론, 공정안전관리가 그 대표격이다. 자, 그 다음으로, 자, 특히 전기안전 부문에 관심이 많아서, 자, 특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기안전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 부문에 관심이 많아 감전방지공학과 전기방폭공학을 깊이 있게 학습했고, 두 과목 모두 A+를 받았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과목 모두 A+를 받았을 만큼 사고사례 분석과 이론 숙지에 몰두했습니다. 몰두라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번 학기, 저번 학기 요거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최근에는으로 바꾸셨어요. 네. 최근에는 기계안전 부문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기계공학 개론에 이어 안전관리론과 기계설비 안전을 수강 중입니다. 굉장히 좀 느낌상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보내주신 원본 자소서에는 어떤 것을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떤 걸 잘했고, 그리고 지금도 공부 중이다로 끝났다면, 추가된 문장에는 어떤 점을 좀 담으신 거죠? 그 모든 문단의 마무리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팩트를 물어보긴 한 대목이지만 열정이나 의욕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금이라도 더 표현을 해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문장이, 자,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 공백 제로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실무에 필요한 이론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이나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이 마무리를 좀 깔끔히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소제목에서 이론 마스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학생 입장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이론 마스터가 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완성도가 있어졌죠. 첫 번째 팩트를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팩트 항목인 주요 활동 사항을 바꿔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보면 이제 KSB 이렇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KSB ISO 12100 규격을 바탕으로 스마트 공장의 설비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 중이라서 자료가 부족했고 제시된 안전 규격을 적용하는 것도 생소했기에 조원들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더디어지자 저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조원들이 상황을 가정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교수님 및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치면 좋은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안 이후로 오프라인으로 자료조사를 공유하던 방식을 줄이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토론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었고 이를 결과물에 담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KS 규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 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주요 활동 사항이 뭐냐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문장부터 이런 게 들어가면 저라면 좀 읽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직원이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조원들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시가 소극적일 수도 있고 내용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점도 보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 저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땡땡땡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앞문단에서 느꼈던 이 사람의 이 역량이라는 건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자신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 설득을 좀 시켰고 자기 주장대로 일단 환경을 좀 만들었다.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오니까 이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적극적인 조언들의 태도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공을 딴 사람들한테 확 던져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깨닫게 되었지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한테 지금 최우선 과제인 것 같아. 이게 사실 주장의 일관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A, B, C 순서로 가야 될 자기소개서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고 A, B, Z로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를 최대한 알리기에도 모자란 자소서에서 조원들의 활약 같은 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원자의 경험만 지금 나열돼 있고 정작 중요한 지원자의 어떤 역량이나 강점 이런 거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적극적인 소통이 가져온 변화와 성과. 팀 프로젝트로 스마트 공장 안전 설비에 관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 이해하는 데는 네. 무리가 없죠. 자, 그러나 국내 스마트 공장 도입은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등장을 하죠. 자, 또 제시된 안전 규격을 적용하는 것도 생소한 일이라 한동안 인터넷 자료 조사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조언들을 모아놓고 설득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가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시다. 조언들의 동의를 구하고 난 뒤 일방적인 자료조사에서 탈피해 서로 적극적인 토론이 오가도록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놀랍도록 개선됐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동안 다양한 케이스가 도출되었고 단순히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국 팀 프로젝트는 독자적인 기준과 차별화된 사례 연구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연구 성과가 나온 것 같은 어쩜 이렇게 포장을 잘하셨는지. 쓰셨던 걸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렇게 끝났어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잘 포장하시는 것이 기술입니다. 근데 그 포장을 할 때도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마지막 문장에 힘을 좀 줬습니다. 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극복할 만한 행동을 취했고 성과를 얻어냈다. 에너지를 적절히 쏟으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팩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착실하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범생일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자기 욕심도 챙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4번, 5번 질문으로 가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정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한 편의 멜로 소설을 읽는 그런 썸 타는 듯한 다가가면 멀어진다 밀당난 같은